이번 주 뉴욕 증시는 악재가 없는 가운데 경제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연준의 후강 효과가 지속되고요, 고용지표가 좋게만 나와준다면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경기 부양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탑 10이라고 하는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어떤 가치주, 그 다음에 어떤 우량주, 위주의 어떤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는 종목만 간다, 오르는 종목만 더 오른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열고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일단은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에서는요, 이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상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8월이 끝나면은 이제 여름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뭐 2.5단계 시행이다라고 해서 이번 주가 가장 최대 고비일 것이다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 주 동안에 일단 개인 방역 위생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일단 8월의 고용지표를 좀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연준이 이제 그 후강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지표를 통해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연준의 후강 효과와 그 다음에 경제지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연준의 후강 효과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장기 저금리 기조를 명확히 한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물가의 단기 과열을 허용을 하더라도 경기 부양 쪽에 집중하겠다. 즉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제로금리 상태를 뭐 한 5년여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금리가 일단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돌게 되고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되는 상황들은 일단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또 투자를 하기가 용이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기업들의 투자가 용이로워진다라면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대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연준의 후강 효과는 경기 부양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 또 증시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 자체도 위험자산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연준의 후강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시장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 그 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이런 핵심 지표가 이번 주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 재확산에 대한 위기, 즉 2차 감염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경제지표가 좀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좀 일어나게 되고 기업들이 또 고용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8월의 실업률은 9.9%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는 10%가 넘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125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달 7월달 같은 경우는 176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둔화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고용은 좀 줄어들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글쎄요. 이거는 악재와 호재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될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양호하다라는 개념이 잡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규 고용도 일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일을 하는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용지표가 조금 양호하게만 나와주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낙관론은 후퇴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이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신규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입장차를 통해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면 이 실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는 상태에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소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용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좋아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이제 옐런 의장이 있었을 때는 이제 시장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기. 그래서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 이 고용률을 4%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이제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실업률이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이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나빴던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빴던 것이 계속 나빠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된다면 거기서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야기들, 기술주 랠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의 랠리가 증시를 강하게 상승시키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우리 시간 저녁 때가 될 텐데 각각 4대1, 5대1의 액면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4대1이고요. 테슬라는 5대1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격이 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달려들게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50대1 액면 분할을 진행했었던 이후에 거의 국민주의 수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5만원대, 6만원대 나오는 가격대가 많이 익숙하지만 한때 250만원, 60만원 갔었던 그런 기업이 갑자기 5만원대에 거래되면 이게 얼마나 싸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월급을 타야지만이 한 주 살까 말까 했었던 그런 주식이 이제는 뭐 편안하게 몇 주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접근하기 좀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14년도에도 애플이 액면 분할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 이후에 약 30% 넘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 60%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조라면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놓은 이후 지금 한 달여 정도 지났죠. 7월 3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미 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술주들의 랠리가 또 나오게 된다라면 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를 보이게 될 테고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들이라서 시장에서 뭐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재료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뉴욕 증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특별하게 부담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현재 예상치로서는 양호한 편인데 이 부분이 예상치만큼 잘 나와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부양에 대한 어떤 그 마찰, 이런 부분들, 또 미중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미중 무역 같은 경우는 갈등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부양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공화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요구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갈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 해외 증시 상황의 동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기대치를 좀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오르는 종목만 올라간다. 코스피 탑 10의 시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비중이 44.78%나 된다고 합니다. 이 주도주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목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증시가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산정 방법이 그 가중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만 몰리게 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어땠든지 간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가 겉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와,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갔어, 코스피가 뭐 더 올라갔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거기다 우량주도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더 확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편중이 강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내용은 뭐 일단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뭐랄까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이용을 좀 할 것인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주도주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또 시총 상위로 쑥 올라온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산업군, 테마군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비대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신사업들에 대한 주목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상위 종목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상위 종목이 아니었던 것들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버리고 뭐 이렇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동향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에는 머리를 잘 써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처럼 공매도가 살아있을 때는 물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고 본다라면, 지금은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는 일단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 주말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중간에 잘라먹는 거, 너무 일찍 잘라먹는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시장이 상승세로 방향을 잡고 있더라면 우리가 주식을 중간에서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다 돈을 벌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배터리데이를 이제 통해가지고, 이제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관심은 국내의 배터리 업체에게 좀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이 크고 1등 기업이라 볼 수 있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올라갔던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유진투자증권이죠. 70만원에서 97만원까지, 무려 27만원이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그게 이제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이 70에서 95만원,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의 이런 그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고해보면 참 달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리포트들이 막 구자비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 아는 그런 정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힘을 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더 주의를 해봐야 되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부담감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LG화학에 대한 그런 매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에게 이제 나와 있는 악재들 한 두어 가지가 있었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고평가됐다. 즉,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이제 바로 이 테슬라였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 테슬라가 이 배터리 이쪽 부분을 완전히 다 이제 뭐 바꿔치고 완전히 그 자체 생산을 통해서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양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에는 또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미래에 시행될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당장 LG화학이 타격을 입을 일은 없다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터리데이 이후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 이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부분들, 물론 그쪽이 캐파가 가장 크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의 그런 또 새로운 어떤 수주, 그런 그 수주선을 통해서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배터리의 판매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LG화학이 지금 현재 시장을 약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은 큰 타격도 없을 거니와 또 이제 그 다른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이제 수주 물량을 계속 늘려주기 시작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큰 1등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이 LG화학에게 더 좋은 기운이 쏠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조금 설레발을 치면서 나타나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8월의 고용지표, 그 다음에 연준의 후강 효과,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재료도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부담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생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탑 10 시총이 가장 큰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더 쏠림 현상을 강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도 개인들의 어떤 투자 패턴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의 쏠림 현상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테슬라에서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해서 양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증권사들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그런 그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장은 뭐 양산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 이런 방침 이후에 다른 그런 기업들의 그런 배터리 업체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일단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시총 1위, 뭐 가장 좋은
그런 배터리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LG화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더 잘 극복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보면 다 악재로 작용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죠. 미국 증시도 편안할 테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나게 된다면 증시는 어쨌든 상승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만 이 자체로서는 악재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퍼의 종목들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든 대다수 투자자들은 저퍼 종목의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만일 당신이 저퍼 종목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저가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종목과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퍼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저퍼 종목이지만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퍼가 낮다는 것은, 퍼라는 것은 이익에 반비례하고 주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낮아져서 그냥 이렇게 저퍼주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똑같은 이런 저퍼주라고 하더라도요, 성장성과 함께 이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거기서는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퍼주를 공략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상승일 것인지 아니면 깊이 있는 상승일 것인지를 꼭 구분해 내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번 주도 그냥 크게 변수 없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전에 장중시황 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